안녕. 자, 2025년 경영지도사 인사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2차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마지막 2차까지 저희 와우 패스와 정경호가 같이 합격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저에게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와우 패스나 저기 자료에 있는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셔서 큰 흐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2차 공부는 객관식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답안을 쓰는 거니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쓰는 것이니까 논점 파악이 조금 중요합니다. 논점이라는 건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그 이론이나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꼭 써야 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그죠? 그리고 답안을 쓰니까 모든 것들을 암기할 필요가 없고 암기한 내용만 답안에 쓰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암기한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쓰면 된다. 그리고 뭐 1차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한 60점, 7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적당히 암기하시면 그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 어떤 것들을 암기하고 암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저희 강사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오시면 꼭 합격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10분 정도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는 뭐 이론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더라도 뭐 단어를 콕콕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만 2차는 흐름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흐름과 맥락이라는 것은 그 이론의 어떤 등장 배경, 그 이론의 등장 배경이라는 것은 그 이론이 다른 이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이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론이 앞에 있던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있는 어떤 이론,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지, 만약에 A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이전 이론과 뭐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이론과 또 등장 배경이 됐는지, 또는 어떻게 개성되었는지, 또 이 이론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목차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차라는 것은 이 이론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요렇게 흘러가고 요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차를 꼭 암기하시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해서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맥락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까디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대외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대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그죠? 조직 내에서 영향을 주는 내부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내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대외 환경과 대내 환경 또는 내부 환경이 있다. 대외 환경이 이렇게 조직에 영향을 주면 내부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받아들여서 조직에서 이제 일하는 여러 하위 분야가 있죠. 그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이렇게 반도체도 있고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각각 어떤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여러 부서 뭐 개발 부서가 있을 거고 홍보 부서가 있을 때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인사 부서죠. 그러면 인사 부서는 대외 환경과 대내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 단계. 하나의 인적 자원이 들어오면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 단계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인적 자원이 이직한다 또는 퇴직하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를 요거는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죠. 그죠? 서로 뭐 1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채용 단계, 개발 단계. 뭐 개발을 이렇게 이중모험 개발로 쓰기도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뭐 활용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활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의 채용과 개발과 유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인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채, 개, 유 다시 외우시죠.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2차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식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요 펜으로 요 내용을 쓰려면 머릿속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필사를 해도 요거 한번 읽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머리에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머리에 빨리 넣어야 됩니다. 머리에 넣지 못하면 그것은 답안지에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머리에 빨리 넣는 방법은 암기인데 암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문자 암기를 시도하는데 여러분한테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문자 암기는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됩니다. 그죠? 저는 제가 만든 건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할게요. 체계유 다시 말하고요. 체계유 여러분들이 1차에서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그죠? 인적 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워진다고 그랬는데 안 지워지네요. 됐습니다. 이게 송다하다 이러는구나. 저도 오늘 이게 펜이 처음이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발을 하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중요한 거는 입직 관리. 그렇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개, 모, 선까지만 우리가 암기했죠. 그죠? 근데 입직 관리, 뭐 조직 사회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개, 모, 선, 입입니다. 자,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 단계입니다.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 단계는 자, 직무 관리를 먼저 하죠. 그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 훈련을 시키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경력 관리를 또는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을 그죠? 그래서 직, 교, 평, 경 다시 뭐라고요? 직교, 평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외워야 됩니다. 직교, 평경. 자, 유지 관리는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이직 관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보상 관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싹 다 합쳐서 노상에서 도로 위에서 방귀를 많이 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상방귀 안 돼요. 노상방귀 다시 뭐라고요? 노상방귀. 그래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사관계. 그리고 보상관리. 이제 노상방귀. 그래서 이제 방귀 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하니까 제가 방출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직관리라 그러죠. 이직관리.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또는 직원들의 사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상방귀 끼면 안 돼요. 뿡뿡뿡. 노상방귀 뿡뿡뿡. 자, 요것만 일단은 외우시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숙제를 내겠는데 그죠? 여러분 답안지 참고로 여러분 2차 공부하실 때는 그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죠? 모의 답안지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구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죠? 뭐 신림동에 그 공인노무사 하는 가서 그 목사집에 전화해서 하면 되겠고 아니면 인터넷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보는 그 답안지 규격은 다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안지를 구해서 답안지에 꾸준히 써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6장에 쓰다가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딱 접하면 이렇게 줄도 그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뭐 줄 안에 쓰면 안 되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미리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답안지에 10번 써보는 걸로 합시다. 그죠? 아니, 두 문자만 써보세요. 유 쓰시고 이렇게 빨리빨리 모선입 직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계속 쓰는 게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니까 안에 내용도 다 있는데 뭐 그 내용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외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외 환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정세윤 공책다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는 요거죠, 그죠? 정세윤 공책다.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좀 생동감을 살리려면 저고양 사위다 이렇게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에 걸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윤 공책다는 조금 이제 아카데믹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근데 최근에는 정보화를 넘어서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 뭐 세계화에 따라서 최근에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죠? 국제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윤리 경영 이거는 이제 노무사에서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유가치 창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즘에는 이제 ESG라 그러죠, 그죠? ESG 정도는 뭐 상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인종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가 작년에 여러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죠? 정세윤 공책다. 이 중에 4차 산업혁명이 이번에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들어가고 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국제인적 자원 관리는 꾸준히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봐주셔야 되겠고, 윤리경영, ESG, 다양성, 요거는 이제 미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죠? 요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세윤 공책다. 다시 뭐라고요? 정세윤 공책다. 다시 뭐라고요? 정세윤 공책다라는 경영 환경 변화. 다시 뭐라고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저출산의 시대, 저성장 우리나라 올해 처음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령화, 그다음에 빈부격차, 양극화의 시대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무경계 위험 사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저조고양 정도는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뭐 조직론이나 인사론 쓰실 때 요거 그냥 서론의 한 실제로 시험은 저 위에 게 나오고 서론에 언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최근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시대에 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이게 현실감 있다, 현실감. 그죠? 답안이 좀 현실감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저조고양,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여기 정세윤 공책 다뤄놓습니다. 외웁시다. 정세윤 공책다. 왠지 뭐 잘 외워질 것 같죠? 정세윤 공책다. 자, 내부 환경입니다. 내부 환경이 들어오면 내부 환경은 우리 주관적인 내부 환경이 있고요. 객관적인 내부 환경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철학이라 그럴까요? 마인드? 철학? 뭐 철학이라는 게 자기의 전략이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서 각 하위 단위들이나 인사의 체계유가 달라지겠죠, 그죠? 됐습니다. 주관적인 내부 환경은 문화, 전략, 권력입니다. 이건 이제 조직 행동론에도 넣어죠, 그죠? 그래서 주문 정권, 다시 뭐라고요? 주문 정권, 다시 주문 정권입니다. 주문 정권, 다시 뭐라고요? 주문 정권. 특히 이제 인사에서는 요 전략이라는 것이 매우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전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내부 환경에서는 주문 정권, 객기모수. 조직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거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마인드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말하기 전에는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관적이죠. 조직의 규모는 몇 명인지는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죠? 조직의 생애, 수명은 지금이 공동체 단계인지 공식화 단계인지는 딱 보이니까 그것은 객관적이죠. 그래서 다시 객기모수. 요거는 미리 외우시죠. 조직 행동론에 가면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죠? 다시 정세용 공책다가 조직에 영향을 주면 조직 내에서는 주문정권, 객기모수라는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사의 내용이 바뀌겠죠. 뭐가 바뀐다고요? 체능사가 바뀝니다. 그죠? 체능사가 바뀝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여기 생애 동그라미 친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요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는 10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림을 그릴 필요 없지. 자 갑시다. 요거는 필히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그죠? 자 정세윤 공책타가 조직에 영향을 주면 조직 내에 있는 객관적 내부 환경과 주관적 내부 환경에 따라서 체능사 능력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 관리를 하게 되죠. 이걸 또 학부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체계유라 하기도 하고 학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는 그래도 여러분 학부라고 놓으면 채용이라 쓰지 마시고 학부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출제자에 대한 기본적 면허니까. 그래서 체능사 또는 학계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체계유입니다. 체계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세용 공책타가 객기모수 주문정권에 영향을 줘서 체능사가 달라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사관리의 틀. 여기 죄송합니다. 문화도 그렇게 이상했어. 그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았어요. 문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이제 그 조직 행동론에도 중요하고 인사관리에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노트를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인사관리 어떤 전체 체계도였고요. 자, 다음부터는 암기 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노트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익숙치 않습니다. 조금만 봐주시죠. 이제 핵심적인 암기 노트 이게 요약입니다. 요약 한 50페이지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내달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와우패스 그 자료실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한글 파일하고 PDF 파일 같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게 또 바꾸시면 됩니다. 자, 암기 노트 핵심 요약을 먼저 한번 일회독하고 우리 강의를 하면서 이해독하고 하나만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정독이든 속독이든 복습을 해서 3회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과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오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기 과거를 한번 되새김해 보면 내가 어떤 시험 볼 때 어떤 이론을 어떤 내용을 자신감 있게 쓰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봐야지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3번 정도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한 2회독 정도 더 들어가 주면 그러면 완벽하게 암기 플러스 답안 작성이 가능하지 않나 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해보면 그죠?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암기는 나머지 요 2번이나 이런 거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좀 귀찮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많아요. 녹음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귀로 듣는 것도 머리에 넣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암기장 같은 거 이거 암기 노트에 또 더 요약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암기장을 가지고 뭐 그죠? 뭐 너무 규범적으로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죠? 헬스장에서 이렇게 러닝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암기장 보면서 암기했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는 뭐 합격만이 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고 암기 노트로 핵심 요약하고 기출 문제를 딱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죠? 기출 문제 분석하면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데 저는 지난 2013년인가부터니까 그죠? 한 2, 3년간 이 경영지도사 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1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기출문제 분석은 강약 조절입니다. 공부의 강약 조절이죠. 뭐 A, B, C 나름의 등급을 매긴다든지 C라는 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작년이나 뭐 전 2년 이전 2년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주제는 좀 빼고 뭐 B나 C는 뭐 미기출 게다가 노무사에서 출제됐다. 노무사에서 출제되고 경지에 놓고 그냥 경영지도사를 그냥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경지에 놓고 우리 노무사에 다시 다음에 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지금 B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주제라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면 바로 압니다. 그죠? 빈출되는 주제인데 뭐 한 3년, 5년 정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약 조절은 공부의 강조. A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뿐만 아니라 안에 내용 그리고 어떤 사례를 쓸 건지 그렇죠. 정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급은 한 40개 정도 되는데 A급은 여러분 40개면 40개면 안 되잖아요, 사실. A급은 여러분 done. 그죠? 준비가 끝난. A급은 이런 거죠. 딱 시험장에 갔는데 딱 나왔어요. 내가 넣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목차 잡고 갈 필요 없어요. 왜? 준비가 done. 끝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써내려가면 됩니다. A급은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러면 A급은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고 B급은 요거보다는 좀 약하게 하고 C급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죠? 뭐 큰 내용이나 흐름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 배경 설명을 좀 했는데 그림 그렸죠. 그래서 자, 여기 아까 그림을 그린 걸 하면 아이고. 요렇게 해서 환경이 영향을 주면 이렇게 이제
채용, 개발, 유지. 그래서 체계유라는 채용, 개발, 유지라는 인사 과정이라 개별적으로는 이제 인사 과정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이걸 하나의 시스템 시어리 체제 이론을 보면 체제라는 것이 인사 체제라는 것은 이 체제가 유되기 위해서는 하위 기능들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기능? 채용 기능, 개발 기능, 유지 기능. 그러면 시스템 시어리를 보면 각각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사 기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체, 개, 유. 자, 인적 자원의 채용은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입직 관리를 합니다. 그죠? 계모선입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개발 관리는 또는 능력 개발 또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개발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저는 요 이중모음 발음이 안 되니까 좀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직교평경이죠. 직교평경 다시 계모선 입 살짝 끊어주고 직교평경 살짝 끊어주고 유지관리는 사기관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노상방기 뿡뿡뿡 노상방기 뿡뿡뿡 뿡뿡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노상방기 뿡뿡뿡 노상방기. 그래서 다시 계모선 직교평경 노상방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사 기능, 인사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잠깐 봤던 것처럼 여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 또는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전략. 자, 그리고 이 조직, 이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 또는 가치관을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철학과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요 인사 과정, 우리 체, 개, 유를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사감사나 인사부서는 인적자원은 인사기능은 스텝이거든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자원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적으로 추행하기 때문에 EHRM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사 과정이나 인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경영 이념, 인사 철학. 이학종 교수님이 하면 인간을 X형 인간을 보면 썩어버리는 소비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Y형 인간으로 보면 자산이다. 가치를 극대화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 방금 했던 것처럼 감사, EHRM, 부서라 그래서 저는 가미부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가미부. 요거는 이제 시험 관점에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인사감사가 노무사에서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안 나왔거든요. EHRM은 시험 많이 나왔죠. 그죠? 요즘에는 스마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워크도 벌써 시험에 나왔지만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사부서 요즘에 아주 중요하죠. 그죠? 사민공저 책이 또 바뀌어가지고 더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미부다. 가미부. 자, 다시 가미부의 우리 문화. 그죠? 문화. 조직 문화가 우리 인사 기능 또는 인사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 가시죠. 해볼게 한번. 자, 그러면 좋은 인사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체능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체능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체능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사 철학,
리더십, 인사철학 리더십을 인사감사 부서 EHRM으로 구현하고 구성원들이 변화지향적인 문화 또는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뭐 강사니까 당연하지만 한 번에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체능사 가미부문 다시 뭐라고요? 체능사 가미부문 체능사 계모선입 직효평경 노상반기 뿡뿡뿡 그래서 가미부의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 이렇게 그렸을 때 대외 환경이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대외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 환경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대외 환경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정세윤 공책다. 다시 뭐라고요? 정세윤 공책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서만 좀 더 현실감 있고 답안지를 좀 더 현실감 있고 조금 현실지향적으로 쓰실 분들은 저조고야,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밑에 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노동시장, 그죠? 일반 환경하고 대외 환경은 이렇게 일반 환경하고 과업 환경으로 나눕니다. 그죠?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 다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인사든 재무든 기획부서든 전략부서든 또는 삼성이든 LG든 SK든 모든 조직이 다 경험하고 있으면 일반 환경이 되겠고요. 그 조직만 또는 인사만 경험하면 과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여고 학비입니다. 남고의 학비보다는 여고의 학비가 더 많이 내죠. 여고 학비. 여성 인력들의 문제. 우리 고령 인력들의 문제. 고학력.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여고 학비. 남고 학비가 아니라 무슨 학비? 여고 학비입니다. 과업 환경은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성은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노무사에서. 여고 학비, 고학력화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비정규직은 벌써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고 학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 환경에서는 최근에 정보화를 넘어서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합쳐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즘에 다 합쳐서 ESG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확실하거는 다양성 관리 또는 다문화 사회하고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잡고 하나씩 봅시다. 요 샵 표시는 요 하나의 개별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 정보화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갑니다. 지식 정보화는 시간, 공간, 거리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공거, 피, 스피드한 경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스피드의 경제.
지식 정보 관리가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세상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지식 경영이나 EHRM이 뭐 조직론으로 말하면 학습 조직이나 지식 조직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지능정보사회 다시 뭐라고요? 지식정보사회가 아니라 무슨 사회?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은 상폭투시입니다. 다시 외워야 됩니다. 상폭투시. 자, 요거는 왜 지식정보지만 요거는 왜 지능정보냐?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요즘에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목적지 입력하면 옛날에는 여러분이 입력한 데를 그냥 밀리든 안 밀리든 갔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AI 기능이 내재되면서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통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로 인간 개입이 없죠. 다시 뭐라고요? 인간 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스스로 뭘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 인식입니다. Context aware. 기계가 인간 개입이 없단 말은 기계가 스스로 뭘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생각, 판단, 행동 다 합니다. 다시 기계가 스스로 뭘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생각, 판단,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사회다? 지능정보사회다. 그래서 무슨 사회다? 지능정보사회다. 됐습니다.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Context aware. 인간 개입이 없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챗GPT 어떻습니까? 논문 요약해줘라고 하면 기계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요약해서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단어 핵심 뭐라고요? 기계가 스스로 판단한다. 자, 이건 개념적이고 상호전성이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투명해지고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다시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상폭투시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떤 조직? 학습 조직보다는 민첩한 조직 agility. 임창희 교수님은 또 학습 조직도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agility. 기민성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기민하게 움직인다, 기민성 또는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첩성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네요. 그죠? 자, 답안지에 꼭 써야 될 건 2016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다보스에서 열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본격 논의, AICBM. 자, 여기 PC 유선 기억해야 됩니다. PC와 유선 위주라는 지식 정보 사회와 대비해서 우리 지능 정보 사회는 AI, IoT 뒤에 다 있습니다. 요 C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클라우드, 빅데이터, 요즘에는 빅이라고 안 그러죠. 데이터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모바일. 다시 PC와 유선 위주의 지식 정보 사회와 비교해서 지능 정보 사회는 AICBM. 여기는 유선이라면 여기는 무선. 여기는 인간이 개입해야 되고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여기는 인간 개입이 없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IT와 BIT의 연계, 이걸 우리가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원래 휴대폰은 통신기기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통신기기보다는 방송기기로 더 많이 쓰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다. 컨버전스. 여러분 테슬라 차는 거의 대부분 타분분들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일주 지나면 이거는 차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자동차라는 산업 BIT, 그죠? BIT와 IT가 융합된다. 디지털 컨버전스. 상폭 투시, 디지털 컨버전스 등이 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상폭 투시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술적인 특징의 차이 기억 좀 해. 요거는 이제 지금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있죠. PC는 유선, 인간 개입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AICBM. 인간 개입이 있다 없다? 인간 개입이 없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인간 개입이 없고 컨텍스트 어웨어 중요합니다. 정보사회는 시공간 제약만 탈피하고 현실과 가상이 분리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요걸 써도 됩니다. 실시간성 맞춤형 맞죠? 여기 있죠. 오토 서비스. 온라인으로 여러분 온라인이죠.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분들 배민 카카오 택시는 온라인으로 부르지만 어디로 와요? 오프라인으로 오죠. 이게 바로 오토 서비스. 실시간 여러분의 맞춤형 지능화된 맞죠? 왜요? A와 B로 입력하면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갔지만 교통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다 잘 안내해 주죠. 기기가 똑똑하죠? 그래서 무슨 서비스? 지능화 그리고 개인화. AR, VR. AR은 증강현실, VR은 가상현실, MR은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요즘에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해서 우리가 확장현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요즘에 메타버스 채용도 하고 막 그러죠, 그죠?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까지 해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근데 2016년에 요 WF에서 앞으로 2020년에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뭐 검증도 안 되고 거의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경영 패러다임에 기억해야 됩니다. 인터넷 경제, 요즘에 데이터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소집 분석해서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조업이 마치 서비스업처럼 바뀐다. 프로비스.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다가 점심시간대 배달 한 건 하고 몇천 원 벌고 이런 시간이 긱이라는 단어가 이게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어떤 뭐 재즈 공연하고 있어. 내가 그냥 같이 공연하고 딱 가는 거. 이런 걸 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긱 이코노미. 공유경제 오토 서비스 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고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 최근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죠? 선의 사과객이라는 우리 증거 기반의 관리 또는 증거 기반의 경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거 기반의 관리와 선의 사과객이라는 객관적 관리, AI 채용이나 평가. 요즘 이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채용한다. 이게 재작년인가요? 노무사에 시험이 나왔죠.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우리 박경규 선생님의 얘기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딱 좋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이 인사관리해주는 영향, 구판에 있는 내용인데 기업의 인력 수요, 아무래도 AI가 대신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일자리를 축소시킬 거다. 우리가 확대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새로운 경영 분야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죠? 뭐 관계없다. 우리 아주 유명한 설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줄일 거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플랫폼 근로자, 긱 경제가 직무 변화, 채용의 변화는 데이터 분석. 그래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교육 훈련도 범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데 범용적 아시겠죠? 일반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거죠. 다양한 프로젝트 내가 개발했다가 실행했다가 뭐 홍보했다가 인사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용적 능력이 요구되고 그다음 교육 훈련하고 수시 평가로 전환되고 보상도 개인 역량에 따른 보상이 증가한답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몇 번 써보세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